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군가 새벽 1시에 카메라를 켜서 셔터를 막 눌러댔다. 그래서 90장의 사진이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두 여대생의 실종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아직도 너무 미스터리한 의문을 남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남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의 한 지역에서 여대생들이 트레킹을 했어요. 그냥 당일로 다녀오는 간단한 트레킹 일정이었는데 이날 그 여성 둘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 둘 중 한 명의 가방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가방에는 그녀들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권이나 의료보험증,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그 안에 있는 핸드폰이랑 디지털 카메라를 분석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사진들이 찍혀 있었길래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21살의 크리스와 22살의 리제는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이 둘은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게 되면서 같은 기숙사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리젠이 대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긴 시간은 아니어도 한 6주 정도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둘은 6개월 넘게 이 준비를 하는데요.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서 열심히 돈도 벌었고 그리고 스페인어도 배우면서 이 스페인어를 쓸 수 있는 나라를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상대로 해보는 게 좋겠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준비 기간을 끝냈고 결국 파나마로 6주간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이들이 왜 파나마로 여행을 결정을 했냐면 예전에 크리스가 가족여행으로 남미를 다녀온 적이 있었대요.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죠. 날씨도 좋고 자연도 너무 즐길 거리가 많고 트레킹이나 백패킹 이런 거 하기에도 좋고 또 스페인어를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미에 있는 나라인 파나마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파나마에 있는 작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인형 같은 거 사다 놓고 애들이 이거 좋아할까 이러면서 되게 기대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4년 3월 15일 네덜란드를 떠나서 파나마로 출발했어요. 이들은 처음 도착해서 이즐라 콜론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곳에는 스페인어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녀들은 스페인어도 배우고 주변에 관광할 곳이 있으면 구경도 했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들은 본격적으로 학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인 보케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동하기 전 3월 26일 이 학교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던 그 학교예요. 이게 일정이 잘못돼서 원래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봉사활동을 일주일 늦추게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선은 4월 1일까지 이제 그 보케라는 지역으로 가기로 했었으니 일단은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예약했던 숙소로 가게 됐어요. 이들이 숙소를 정한 곳은 알토 보케라는 되게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보케 시내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숙소는 크리스나 리젠처럼 이제 외국에서 여행 오는 그런 학생들이 묵는 그런 조그만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우선 그녀들이 일주일 동안 할 게 없으니 이 숙소 주인인 밀리암에게 뭘 하면 좋을지 물어봤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밀리암의 인터뷰에서는 하루 종일 크리스와 리젠이 어디에 갈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미뤄진 봉사활동을 기다리면서 그녀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또 일주일이 연기를 했어요. 그럼 2주가 미뤄진 거잖아요. 사실 그녀들은 파나마에서 보내는 시간이 6주밖에 없는데 2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2주 동안 또 뭐해? 아니 지금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제 커피 농장도 갔고 화산도 받고 할 거 다 했는데 도대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월 1일 크리스와 리제는 개를 산책시키는 좋은 트레킹 코스를 발견했어요. 주변엔 화산도 있고 볼거리가 많고 되게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들떠있던 리제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내용이 이상해요.
분명 이들은 트레킹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페이스북 글에는 나 오늘 복해 시내 구경하러 갈 거야. 너무 신나.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분명 트레킹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왜 도시에 간다고 했을까요? 반면에 크리스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오늘 그 화산 옆에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리젠이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했다고 해요. 일정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들이 뭐 도시에 구경을 하러 가기로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트레킹을 하러 갔을 수도 있죠. 이날 크리스와 리제는 택시를 타고 피아니스타 트레킹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 말로는 오후 1시 반쯤에 그녀들을 태워줬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 있던 사진은 오전 11시쯤 찍힌 사진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뭐 택시기사가 시간을 잘못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날 그녀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녀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인 밀리암이 애들이 트레킹 갔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밀리암은 워낙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밖에서 놀다가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술 마시고 놀다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뭐 곧 오겠지, 새벽에 오겠지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숙소로 누군가 찾아와요. 사실 리젠과 크리스는 트레킹을 하고 다음날 그 주변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랑 그 투어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녀들이 안 나오니까 가이드가 이제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고 있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예약을 취소할 건가? 해서 이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밀리암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걔네들 어제 트레킹 갔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 새벽에 올 줄 알았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온 거지? 숙소 주인 밀리암과 이 투어 가이드는 그녀들이 공부했던 스페인어 학원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가족들의 연락처나 이제 그녀들의 신상에 대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녀들의 실종 소식이 스페인어 학원을 통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크리스와 리젠의 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얼른 네덜란드 경찰과 경찰견 그리고 사설탐정까지 고용을 해서 4월 6일 날 파나마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들이 3만 불 상당의 그 살해금을 걸고 목격자를 제보받았는데도 그녀들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리젠과 크리스가 트레킹을 한 이 코스는 되게 유명하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뭐 제주도 둘레길처럼.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녀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딸들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흔적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6월 14일 복해 경찰서로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제가 맨날 다니는 숲길이 있는데 어제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강 옆에서 파란색 가방을 주웠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심상치 않은 게 아무래도 얼마 전에 실종됐다는 그 여대생들 가방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녀는 파란색 가방을 가지고 와서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이 가방은 바로 리젠의 배낭이었습니다.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그녀들이 트레킹했던 곳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꽤 먼 거리죠. 근데 이 가방에서 발견된 건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 가방부터가 너무 멀쩡하게 새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분명 이 원주민 여성은 매일같이 그 숲길을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는 못 봤는데 오늘 이 눈에 띄는 파란색 가방이 딱 보였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러면 강에서 흘러내려왔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강에서 흘러내려왔으면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마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너무 멀쩡하게 말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파나마 지역은 비가 되게 자주 오기 때문에 그녀들이 실종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폭우가 내렸으면 가방에 막 흙탕물도 튀고 뭐 찢길 수도 있고 더러워지고 할 텐데 너무 깨끗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리젠의 여권과 크리스의 의료보험증, 그리고 그녀들의 핸드폰 2개, 또 디지털 카메라, 물이랑 간식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하나 이상한 건 가방 안에 있는 주머니에서 가지런히 접혀있는 그녀들의 속옷, 브라가 발견된 겁니다. 2개가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왜 굳이 한 사람의 여권과 한 사람의 의료보험증이 발견되었을까요? 근데 본인 것만 보관하면 되는데 왜 뭐 두 개 다 같이 보관한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증은 네 거, 여권은 내 거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그리고 브라는 또 같이 보관을 했어요. 이 브라가 가방에서 발견된 걸로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이해는 가요. 왜냐면 막 트레킹 하다가 더워서 속옷이 갑갑하니까 벗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큰 특별한 뭐 의문을 가질 만한 흔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젠과 크리스가 6주간 파나마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들은 나침판이랑 뭐 칼, 태양열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트레킹을 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이 물품을 챙겨갔는지 안 챙겨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숙소 키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숙소 키는 가져갔겠죠. 문 잠그고 갔으니까. 근데 그것도 가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그녀들의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들의 사진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 실종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기이하고 소름 끼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녀들의 휴대폰을 먼저 분석했어요. 제일 처음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던 것은 크리스가 아이폰으로 오후 4시 반쯤 112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속이라서 전화가 잘 안 터졌나 봐요. 112에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리젠이 자신의 갤럭시로 112와 911에 모두 시도했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사실 어느 번호를 쓰더라도 파나마에서는 911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잘 안 터지니까 결국 통화가 실패로 끝나요. 이렇게 2번 정도 통화를 시도하다가 전화기가 꺼졌고 실종 이틀째인 14시간 뒤에 다시 전화기가 켜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들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구조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오전 7시쯤에 잠시 한 1, 2초 연결된 거 말고는 연결이 좋지 않아서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크리스가 아이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 때 스크린샷을 찍은 게 확인됐어요. 뭐 실수로 스크린샷 버튼을 눌렀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난당한 사람이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전화하다가 그 스크린샷을 찍을 그런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화 시도를 하다가 전화기가 다시 꺼집니다. 그 뒤 19시간 뒤에 다시 전화기가 켜져요. 이날은 이제 실종 3일째인데 이때도 여러 번 전화 시도를 하지만 통화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종 4일째, 통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원래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뒤에는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전화를 거는 텀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리고 실종 5일째, 리젠의 갤럭시 폰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이때 크리스의 아이폰은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이날 오전에는 크리스의 폰에서 한 2번 정도 다시 구조 요청을 했던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부터는 누군가 이 전화번호에 잠금을 풀질 못해요. 그 전에는 전화를 하기 위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게 오류가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다 맞게 눌렀다는 거죠. 아마도 크리스 본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종 5일째인 4월 5일 오후부터는 누군가 이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서 계속 락이 걸려요. 다음 날인 6일까지 이 잘못된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면서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이 꺼졌어요. 실종 7일째, 8일째, 9일째, 10일째까지 이 핸드폰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일째 갑자기 크리스의 핸드폰이 켜졌어요. 또 잘못된 번호를 누르면서 잠금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핸드폰이 꺼지고 그 뒤로는 핸드폰이 완전히 꺼졌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어요. 그녀들은 약 80번 정도의 통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분명 무슨 일이 당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112, 119 여기로 계속 신고 전화를 걸었겠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는 구조 요청을 가족들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처음에 크리스가 뭔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리젠이 크리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계속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이 락을 해제하려고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2014년도예요. 이때도 스마트폰에는 그 긴급 번호를 누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핸드폰 보면 잠금 안 풀어도 112, 119에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리제는 되게 젊은데 그런 기능을 몰랐을까요? 그 기능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게 밑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혹시 리젠이 아니라 크리스의 핸드폰을 누군가 다른 제3자의 인물이 사용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가방에서 발견된 캐논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도 확인했어요. 발견된 사진은 핸드폰 이상으로 너무나 기이하고 소름 끼친 것들이었어요. 우선은 4월 1일 트래킹을 시작했을 때부터 찍었던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이 133장이었어요. 처음 발견된 사진들은 포즈도 취하고 활짝 웃으면서 예쁜 배경 앞에서 사진을 막 찍어요. 막 예쁜 나무도 보고 누가 봐도 평범하게 트래킹을 즐기고 있는 그런 여대생들로 보여요. 이 사진이 찍힌 지역을 보면은 원래는 이 트레킹 코스에 안내 표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내판만 따라가면 뭐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고 길을 잃을 일도 없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조금은 이제 그녀들이 경로를 이탈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알려준 대로 따르지 않고 좀 더 예뻐 보이는 폭포가 없나 이렇게 찾으면서 우거진 숲속길로 들어갔어요. 좀 남들과 다른 그런 트레킹 코스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종된 이 당일날 찍힌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분명 이전 사진을 보면은 활짝 웃으면서 나 신나하고 누가 봐도 여행객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은 뭔가 표정이 되게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진은 앵글이 되게 가까이 가 있거든요. 얼굴이 되게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멀리서 찍은 것 같고 어딘가 표정도 조금 이상하고 포즈도 어색하고 약간 이렇게 앞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듯한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크리스의 사진이 몇 장이 더 발견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상하게 보이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아요. 경찰은 카메라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사진이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와 제나가 이 지역 말고 다른 곳을 여행할 때도 사진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때 찍은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유독 이날 이들이 실종된 당일 찍었던 사진 중 최소 한 장 이상은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사진에 뭔가 찍혔는데 그걸 누군가 알면 안 돼서 사진을 삭제한 것일까요? 누가? 4월 1일 그녀들이 실종된 날 이후에 이 카메라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월 8일 그녀들이 실종된 지 8일째 되던 날 누군가가 새벽 1시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사람이 카메라의 셔터를 막 누르기 시작해요. 그냥 막 눌러서 3시간 동안 총 90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속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찍혀 있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 바위, 숲속, 하늘도 있고 누군가가 뭔가 멍하니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를 포착하려고 셔터를 막 누른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크리스의 머리에 피가 살짝 묻어있는 머리카락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조난당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쓸 수 있다면 영상 메시지를 남기거나 글을 써서 그 글을 찍어 놓거나 뭐 친구가 다쳤다 그럼 친구의 모습을 찍거나 그럴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찍은 것처럼 그냥 셔터를 막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경찰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밤에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라이트가 필요해서 라이트 대용으로 카메라 플래시를 켠 거 아니냐, 그래서 셔터를 누른 거 아니냐 라는 추측도 있는데 어두운 데서 셔터를 막 눌러가면서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해가 밝기를 기다리겠지. 그리고 밤에 셔터 누르면은 그 플래시가 얼마나 눈에 방해가 돼요. 그런 주장은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크리스가 피를 흘렸다는 걸 봐서는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해 보였어요.
뭔가 실족을 해서 다쳤다든지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에 의한 그런 위협이 있었다든지. 또 한 가지 이 사진에서 발견된 특이한 점은 도대체 이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플래시가 있었으니까 밤이지만 환하게 찍혔어요. 나무랑 바위랑 이런 것들이 찍혀 있는데 이 트레킹 코스를 잘 아는, 이 숲속을 잘 아는 그런 원주민들도 이 사진을 봐서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문가들도 이 사진들을 계속 분석을 했는데요. 너무 앵글이 다양하고 각도가 특이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워서 찍은 건지 서서 찍은 건지 이렇게 앉아서 찍은 건지 이런 것들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도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군가 새벽 1시에 카메라를 켜서 셔터를 막 눌러댔다. 그래서 90장의 사진이 남아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방과 그 안에 소지품들이 발견되고 5일 뒤에 이 가방이 발견된 강가 근처에서 그녀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이미 다 부패되고 뼈밖에 안 남아 있었고 그 뼈도 이렇게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뼈 반쪽, 팔, 다리 이렇게 막 다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녀들의 신발인데요. 크리스의 신발 한 짝, 리젠의 신발 한 짝 이렇게만 발견이 됐어요. 한 짝 한 짝씩. 리젠의 신발에는 리젠의 발이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잘려서 발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는데 그 잘린 단면적이 되게 깨끗했고요. 그리고 주변이나 신발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걸 봐서는 아무래도 사망하고 나서 잘린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크리스의 유골은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어 있었어요. 꼭 누가 물에 씻긴 것처럼 유골 뼈 상태 그대로 온전히 발견되었고 하나 이상한 점은 엉덩이 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쪽으로. 주변에는 리젠의 피부 조각들이 동글동글하게 공 모양처럼 말려서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요. 좀 이상하죠. 둘이 동시에 실종이 됐는데 크리스의 사체는 이미 다 부패가 되어서 뼈만 남아있고 리젠은 살점들이 아직 부패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거죠. 또 모르죠. 동물들이 어떻게 막 훼손을 하고 이제 먹었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녀들이 발견된 그 유골 상태, 그 피부 조직 상태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그녀들의 유골까지 발견했지만 계속 의문투성이었어요. 사진이며 그녀들의 유골 상태며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없었죠. 경찰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트레킹 코스 근처에 원숭이 다리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다리는 허술하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봐도 건너기 무섭게 흔들흔들거리고 끈도 너덜너덜한 오래된 끈 달려있고 이렇게 어린 여자들이 봤을 때는 건너기 무서워 보이는 그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들이 이 다리를 건너려고 했고 그러다가 크리스가 실족을 해서 다치는 바람에 함께 이동할 수가 없어서 시간에 지체하다가 밤이 됐고 여기저기 더 깊은 숲속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난당했다라고 추측을 해요. 사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여대생들인데 누가 봐도 이렇게 부실해 보이는 다리를 이들이 건너려고 했을까요? 지인들 말로는 크리스와 리제는 그 정도 판단력이 없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들인데 그런 부실하고 조잡해 보이는 다리를 건널 만한 그런 어리석은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두 번째로 추측해 본 것은 그녀들이 단순한 트레킹 조난 사고로 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들이 안내한 트레킹 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서 파나마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난 당한 거다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리스는 부상을 입었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리제는 카메라 플래시로 비행기나 지나가는 차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볼 수 있게 플래시를 일부러 터트린 것이 아니냐 밤에 이런 추측도 있어요. 하지만 이 트레킹 코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코스가 그냥 우거진 숲속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만약에 딴 길로 샜다고 해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우리도 맨날 다니는 길인데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 조난당할 만한 그런 우거진 숲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트레킹 코스에서 8km나 떨어진 곳에서 가방과 시신들이 발견된 것일까요?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 누군가가 찍은 이 사진이 마치 유령을 쫓는 사진 같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그 구도를 잡고 각도를 잡고 셔터를 딱 누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찍은 거예요.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그거는 마치 이제 누군가를 쫓는 것 같다는 거죠. 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였을 수도 있고 그것에 포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잘 켜지 않았던 카메라를 켜서 급한 마음에 셔터를 막 누른 거죠. 그래서 사진 구도와 뭐 초점과 이런 게 다 엉터리인 사진들이 찍히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추측은 이들이 트래킹을 하다가 낯선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죠. 뭐 사실 여긴 정글이니까, 그리고 파나마는 이제 숲속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일부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사는 원주민들도 있겠죠. 혹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납치가 되어서 어딘가 갇혀 있었고 이들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휴대폰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제닌과 크리스가 휴대폰을 간간히 그들 몰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구조 요청을 막 했던 건 아닌가. 근데 왜 이런 추측이 있냐면 그 가방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이게 숲속에서 계속 있었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어딘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방과 그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온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들이 살해를 했고 신원이 잘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좀 유골들을 깨끗하게 정돈을 해서 강가에 흩어 뿌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있어요. 어쨌든 그녀들이 이제 산속에서 조난을 당한 건 사실이고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있었든 안 받고 있었든 자신들을 누가 구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산속에서 휴대폰도 안 터지는데 심지어 배터리는 있어요. 근데 신호가 안 잡혀. 그게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크리스가 혹시나 이제 먼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리젠이 이제 그녀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은 그 상황조차도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같이 조난 당해서 의지하고 있던 친구가 아파서 먼저 죽었어. 근데 나는 혼자 남아있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시 그녀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사진을 찍었고 어떻게 그녀들의 시신이 그렇게 훼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2017년 그 일대에서 여대생 여행객들을 살해했던 살인범이 검거가 됐어요. 혹시나 이 사건도 그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들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스터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